극장가의 화제. 공범자들의 신 스틸러 박성재입니다. 상영금지 가처분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봉했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백종문 씨 그렇게 무서워해요. 도망가고. 온 시리즈 보는 줄 알았어요. 공영방송 어떻게 망가졌나.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끌어오르는 영화를 하게 됐어요. 이를 뭐 지난 9년, 10년 동안 뭐 했냐. 우리가 싸워야지만 근데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거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잉여사롱 시즌2.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극장가의 화제, 뜨거운 화제, 뭐 잔잔한 화제라고 대본에 돼 있는데 잔잔하지 않아요. 결코 잔잔하지 않고 대단한 화제. 그리고 여기 감동이라고 돼 있는데 감동이라기보다 뭔가 분통과 울분, 빡침을 주는 그런 영화. 네. 공범자들의 출연자이자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배우 맞습니다. 액터셔. 알겠습니다. 액터, 배우, MBC 지금은 해직 기자지만 다시 분명히 MBC 기자로 돌아갈 박성재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MBC 해직 언론인이자 공범자들의 신 스틸러 네. 박성재입니다. 공범자들의 주연은 공범자들이죠. 그렇죠. 주연 배우는 아니신 거고. 주연은 뭐 MB, 네. 뭐 김재철, 네. 안광한, 고대영 뭐 이런 사람들이 주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거기 이제 포스터에 신스틸러 나온 예. 분. 네. 그 공범자들을 네. 추적하는 몇 명의 이제 언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또 최승호 감독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옆에서 네. 꼽사리. 아무튼 박성재 기자와는 저는 이제 선후배 사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네. 또 취재 기자와 취재원으로서는 많이 예. 했어요. 몇 년 전이죠? 그때 쿠르베 스피커. 예. 제가 잘린 다음에 네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스피커를 만들게 됐는데 네네. 그때 와가지고 아. 우리 서 기자가 기사도 멋있게 써주시고 네. 예, 해서 스피커가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예, 좀 비쌉니다. 저희 내가 뭐- 이어사롱에서도 그 스피커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진행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때 PPL도 이제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때 드라마 같은데 PPL로도 좀 쓰였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야 이제 드라마 한 떼돈을 열 몇 편 나갔어요. 아 진짜? 예, 예. 떼돈을 버시는구나. 너무 아니요, 성공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혀 홍보에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게스트분들 오시면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다들 이제 좀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두 분만 되게 그 오래된 동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얼싸앉지 않았다 네. 뿐이지 되게 네. 그 마음의 얼싸는 약간 이런 광경을 좀 봐서 네. 오늘 방송도 이제 좀 서 기자님 위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저는 오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KBS 정현주 KBS 사장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그날은 경찰을 투입해서든 어떻게든 결판을 지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대통령께서 언론을 망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공범자들 네. 흥행 분위기가 만만치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개봉을 지난주 목요일 날 했고요. 지금 어제 월요일까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관객과의 대화에 잠깐 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끝나서 배급사분들하고 감독하고 맥주 한잔 했는데 완전 뭐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뭐 무슨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 네. 그 영화와 뭐 같은 수준으로 흥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짠가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최고 기록 네, 지금 작품이죠. 뭐 오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총 최종 관객 수가 한 몇백만 됐죠. 그러면 500만 500만까지 갔나요? 네. 알고 있는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겠지만 100만 정도는 뭐 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 저 노무현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거 그게 180만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노려보고 네. 네, 않을까. 요즘 웬만한 흥행 영화도 사실 100만 넘기 힘들거든요. 네. 지금 첫날 스크린 수가 186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좀 아직 스크린 수가 작은 것 같아요. 좀. 그 내일부터 뭐 200
몇십 개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예. 예. 월요일에 스크린 수가 보니까 210개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오히려 스크린이 점점 입소문을 타고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 네. 또 이런 또 초반 흥행의 기세는 또 이제 영화의 주연 분들이 네. 또 소송을 걸어주셔서 화제가 된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또 의례적으로 약간 통과 의례처럼 항상 상영 전에 논란이 있는데 이 작품도 이제 상영 금지 가처분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주연 배우들이 이제 자기가 나온 영화 틀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기자라서 아는데 가처분 같은 거 나오면 네. 기사가 3번 나가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신청할 때 나가고 기각될 때 한 번 나가고 개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봉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나가거든요. 한 번도 정말 안 나갈 홍보에 기사가 지대한 영향을 줬네요. 네, 아주 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MBC 전현직 임원들이 네. 본인이 나온 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고 원했던 것 같아요. 거의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을. 네. 네, 그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신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MBC의 김재철, 네. 그 다음에 안광한, 그리고 현 사장인 김장겸, 이 3명이 사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사장인 백종문 씨, 예, 그리고 또 전국 부장. 전국 부장 해가지고 세월호 때 욕 좀 먹었던 네. 박상우 부장, 뭐 이런 사람. 정말 주연급이네요. 주연, 영화에서 다 보면 주연입니다. 진짜 목소리 비중도 높고 인터뷰 비중도 높고. 근데 이 5분의 특징은 이제 최승호 PD가 가서 예. 그때 왜 그랬느냐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MBC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윤혜 씨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자 출신인데.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도망치기 급했던 그 안광환 전 사장님 정말 잘 뛰시더라고요. 뭐 복도에서 추격전 같은 거. 저는 그렇죠.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는 네. 무슨 본 시리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승호 PD가 그래서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에 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렇게 뛰면은 방송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방송했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점잖게 그러면 내가 인터뷰 한마디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무서워해요. 도망가고 자기 지윤재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건데 사실은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가신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신 분은 정말 여유 있게 빠져나가시잖아요. 포스터에 나온 그분. 그렇죠. 네, 네, 네. 최종 보스. 그러면서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뭐.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네, 일체 이탈 웃으면서 당신은 요즘 뭐 해?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뒤에서 명함 받아가고. 그거 어디 있어? 네. 네. 웃고는 있지만 정말 참 그 속 정도 터지는 내공이 돼야 이야기입니다. 네. 한 나라를 또 좌지우지하면서 빼먹을 거 빼먹고 네. 그런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공영방송이 네. 어떻게 망가졌나에 네. 대해서 네. 추적한 다큐멘터리인데 네. 사실 지금 언론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올 초에 또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때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네, 네, 그렇죠. 김진혁 네. PD의 네. 또 그 EBS 거기서도 출신 또 김진혁 출연을 감독.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네. 제가 또 신스틸러로 제가 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들 많이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로 해직 언론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죠. 소송도 있었고 네, 무효 네. 소송 이제 네.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승호 감독이 이제 그 영화를 다 같이 보고 네. 그 영화도 이제 훌륭하지만 뭔가 전체 판을 이렇게 조명하고 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되고 왜 해직 언론인들이 왜 양산이 되고 이 시청자들께서는 니들 뭐 지난 9년 10년 동안 뭐 했냐 그렇죠. 뭐 이런 뭐 분노하고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열심히 싸워왔고 또 왜 이렇게 그 저 사람들이 MBC, KBS를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고 그때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두 작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렇죠.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겠냐 시간이 없는데 좀 있으면 우리 복직해야지. 제가 그랬는데 복직하기 전에 네. 작품을 하나 또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시더니 한 5개월 만에 영화가 나왔어요. 야 이게 굉장히 네. 짧은 기간에 네. 만드신 거네요. 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건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 10여 년간에 쌓여온 어떤 화면과 이제 기록 여러 가지 화면들이 한 그렇죠. 절반이 있었고 네. 본인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한 게 있었고 인터뷰하러 다니고 네, 했던 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초부터 제작이 됐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는 건 아니고 우리는 기록을 했지 않았느냐. 근데 그 그렇죠.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이제 그 YTN 해직 기자분들 중심의 이야기여서 네. 또 그분들이 직접 그 투쟁 당시에 쌓았던 영상이 군데군데 이제 삽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는 그 그렇죠. 방송 장악 과정부터 지금까지로 조망하는 내용이어서 일반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먼저 보시고 이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을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이 되는. 그렇죠. 네. 내년 그 추석 연휴 때 MBC에서 네. 이렇게 네. 첫날은 자백, 둘째 날은 뭐 공범자들, 세 번째는 뭐 이런 7년, 거 7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네. 특집 기획전으로.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타파 기획전으로. 네. 이건 어제 그 관객과의 대화에서 우리 김민식 PD가 낸 아이디어인데 네.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내년 네. 추석, 뭐 설 때 하면 안 되나요? 내년 설. 아, 설 때도 되는데 빨리 해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영화는 좀 보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범자들이 사법 처리를 받는 장면이 나중에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네. 예. 그 막판에 이제 네. 엔딩. 네. 저, 인과응보. 그렇죠. 그게 없네. 그렇죠. 결- 네. 거기에 지금 하나 지금 빠져 있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아. 활용 점정이 딱 되지 네. 않을까. 그 마치 네. 조지 루카스가 계속 이제 CG의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찍은 영화에 대한 장면들 추가하는 것처럼 그 익스텐디드 에디션으로 이렇게 네, 좋네요. 안방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진정한 사이다. 제가 늘 말하는데 이 영화에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제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강렬하지만 너무 짧게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내 분량이 너무 작다. 최 감독한테 항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사법 처리 당하는 장면에서 제가 기자로 복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인터뷰하고 뭐 그렇지, 그렇지. 5년형 받으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건 듣고 주연의 욕심이 있으시군요. 감옥에 면회도 가고 이런 장면을 제가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추가해가지고 네. 이 개정 증보판을 네. 만들면 좋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상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현실에서 이제 빨리 이런 부분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지점들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게 이제 법원 판결, 네. 해고 무효 소송에 예. 대한 최종 3심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 정도로 잡혀요? 지금 2심까지는 아, 승소를 하셨죠? 2심까지는 뭐 깔끔하게 네네. 100% 승소를 했고요. 사실은 그 재판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싸움이 정당한 거다, 합법적인 거다라는 걸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1심, 2심이. 그게 말이 뭐냐면은 원래 파업을 하면은 다 불법 파업이라고 그래요. 공영방송에서 파업을 하면. 원래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뭐 근로 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파업해야지만 적법한 파업이다. 적법한 거고 네. 무슨 낙하산 사장이라든가 뭐 정책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속도 되고 막 예전에 그 손석기 선배도 한번 구속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재판부들은 1심, 2심 재판부는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정 방송을 위해서 싸우는 거는 노동 조건에 해당한다.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인정을 그렇죠. 해준 거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저희는 뭐 퍼펙트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복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판례를 남기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꼭 대법원 판례를 따기 전까지는 이제 복직을 이렇게 그 루트로만 복직을 하시겠다라고 되게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무서워가지고 김장겸 사장이 뭐 복직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완벽한 승리. 네. 이제 정도를 건넨 예. 네, 제자리를 찾아가는. 또 이제 뒤에 뭐 따라올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런 조건에서 파업을 해도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뭐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그 후배분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또 그런 것도 있고 노력이 당연하죠. 하고요.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공범자들을 좀 알거지로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도 소송도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대법원 판결을 받는 즉시 개시할 겁니다. 예. 그런 것도 필요하네요, 진짜. 예, 그 제가 그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또 충분히 가능하대요. 예.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당 징계를 불법 징계를 받은 여러 가지 선후배들
여러 선후배들이 다 가능하대요. 근데 그럼 그게 뭐-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뭐 최순실 뭐 재산 환수법이라든지 네. 사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속 시원한 복수고 뭐 최근에 그 전두환 씨가 자기 뭐 자서전을 내서 그게 서점에 깔린 거를 신고를 하면은 예. 전두환 씨 계좌에서 이렇게 50만 원인가요? 500만 원씩. 500만 ATM. 네. 원래 팔면 안 되는데 지금 팔아가지고 네. 그게 서점엔 책임이 없대요. 1, 2, 3권 중에 그 1권을 발견하시면 아. 신고를 하시면은 네. 예, 28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500만 원씩 내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까지 거쳐서 네. 정당하게 회사로 돌아가는 그런 선례도 남길 필요가 있고요. 또 한 번 정권의 비호 아래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들, 네. 공범자들, 네. 그리고 주범, 그에 못지않게 주범, 공범자들이 한번 그렇게 해서 대충 흐지부지 막 도망 다니고 하면 될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단죄를 받는 네. 그런 선례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좀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점령해서 그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과정, 네. 그리고 반격해서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언론 송파업 당시, 네. 그리고 마지막 3편이 이제 가장 최근의 기레기라는 네. 편으로 이제 아마 세월호 부분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좀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격을 했는데 네, 저희가 졌죠. 그렇죠. 졌기 때문에 기레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네. 세월호 때 특히 그 전원구조 오보를 앞장서서 냈던 데가 MBC고, 네. 그다음에 또 MBC 내부에서 목포 MBC에서 열심히 취재하던 기자들이 절대 아니라고 여러 번 보고를 했는데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무시당하면서 그 보도가 나갔고 전 국민을 속이고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이 기레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정권 눈치만 보고 정부 발표만 받아쓰고 그런 것들이 너무 전 국민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저희한테는 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게 사실 이 영화에서 공범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게 그 기자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포스터에 나온 분과 그 상영지 가처분을 낸 그 주연 배우들 그분들이 사실은 그 제목에 가리키는 그 주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주범이고 사실은 언론도 거기에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부분이 들어간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2012년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170일 파업 때 또 지켜보던 시민들도 굉장히 어떤 성과를 거두기를 많이 기대를 했다가 이제 그렇지 못하고 파업 네. 정리가 됐을 때 네. 뭐 당연히 이제 지켜보던 시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약간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어떤 패배감이랄까 네. 약간 낙담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마음의 지옥을 겪고 예, 있을까 예. 하는 부분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너희는 뭐 그동안 뭐 했냐라는 질문도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영화를 또 보시면서 완성된 영화 보시면서 주변에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옮겨간 동료분들이나 네. 뭐 이제 해직 기자분들하고도 같이 보셨을 거잖아요. 많이 봤죠. 예. 좀 보시면서 되게 뭐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때도 그러셨겠지만 이번에도 만감이 많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우리 네. MBC 사람들은 그 상암동에 몇 개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시사회를 했는데 일단 울어요. 이게 자꾸 울어요. 보면서 뭐 이거 싸우는 거 봐도 울고 나중에 뭐 이용마 기자 얘기 나올 때도 울고 뭐 김미식 PD 싸우는 것도 보고도 울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뭔가 가슴속에 맺혀 있었던 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제 차가운 시선, 니들 그동안 기레기로 살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쫓겨나고 뭐 심지어는 누가 침을 뱉었다고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시사회 할 때 그 뉴스타파 시사회 할 때 어떤 회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댓글로 니네 비겁한 놈들 지금까지 안 싸우다가 정권 받겠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냐라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인데 이 영화를 보고 사과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화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저희들한테도 좀 뭔가
씻긴 굿 같은 그런 좀 것도 있고요. 네. 또 관객들한테도 쟤네들이 그냥 자빠져 있었던 것만 아니구나. 비록 기레기라고 욕은 먹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네. 제자리에 돌리기 위한 네. 투쟁에 한창 본격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작 거부, 파업 예.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어요. 뭐 파업을 하기도 전에 네. 막 스스로 제작 거부를 막 하고 있어요. 네. 제작 거부를 이미 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네. 그냥 가만 내비둬 두면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이미 쟁취했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게 다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파업 목요일부터 뭐 찬반 투표를 투표가 하나? 들어가고 9월 초에 총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KBS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네. 대우를 같이 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영방송을 회복하기 위한 요구들이 네.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네. 만약에 김장겸 사장이 물러난다 예. 이렇게 들고 근데 김장겸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이후에는 어떤 조처들이 따라야 될까요? 일단 반민특위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하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건 아니고 네. 뭐 다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려면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잘못했던 게 뭐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사죄할 건 사죄하고 시스템을 다시 하려면은 그 내부의 시스템을 다시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우선 제일 먼저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사장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자기가 언론 장악하지도 않겠지만은 시스템은 반드시 바꾸겠다고. 네. 사장 뽑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시대 정신을 거스르지 않는 이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의 정신 그리고 언론 개혁의 신념을 지니신 선배 언론인이 네. 뭐 MBC 출신이든 아니면 아니든 오셔가지고 MBC를 이렇게 외풍도 막아주시고 딱 해주시면 개혁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이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네. 거기로부터 완전 독립된 그런 네.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공영방송이라는 게 방송을 만드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또 참여, 국민들이 또 주인이기도 하니까 네. 뭐 시민사회라든지 국민들이 또 참여하는 그런 구조도 반드시 필요한 네. 대목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수십 년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KBS에. 네. 그다음에 MBC도 광고를 하긴 하지만 이사회인 박문진을 공적인 법인으로 딱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고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니네 MBC, KBS 이제 필요 없어. 우리 JTBC 보면 돼. 니네 망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분 늘었어요.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냅두면 안 망해요.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아요. MBC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용인에 수십만 평 있어요. 세트장 있고 막. 네, 세트장. 네. 그다음에 대장금 찍던 양주 문화동산 거기도 뭐 몇만 평이고, 그다음에 일산에도 엄청난 큰 빌딩이 있죠. 여의도도 아직 안 팔았어요. 그것도 몇천억짜리 땅이에요. 그것만 그냥 임대 사업하고 이렇게 해도 직원들 월급은 나와요.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이 장악한. 네. 태극기란 말 쓰기 싫은데 참 태극기의 이미지 많잖았어요, 그분들이. 극우 진짜. 꼴통 이 고용주 같은 사람들이 장악한 방송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 또 다른 주범과 공범자들이 나와서 그럼요. 또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또 있단 반드시 말이죠. 이건 고쳐놔야 됩니다. 고쳐놓은 다음에 니들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주시기를. 그래서 잘하면 그래 좀 옛날에 MBC로 돌아왔구나, 옛날 만나면 좋은 친구 됐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고 못하면 또 혼내 주시고 그러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의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네. 선결돼야 되는 과제들 중에 약간 반민특위처럼 시시비비를 좀 가리는 예, 게 필요하다고 예.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또 이제 제작 거부에 참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예.
그 2012년 이후에 이제 채용이 된 경력 네. 기자분들이나 그러니까 노조 미가입자분들도 굉장히 그 수가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단순히 이분들이 뭐 출신이 어디고 뭐 어떤 식으로 회사에 들어갔고를 떠나서 약간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좀 가려야 되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뭐 그게 항상 고민인데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심지어 뭐 일반 시민들도 물어봐요. 시험 어떻게 할 시험 거야? 기자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 시사회 같은 거 하면은 그거 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야, 그만큼 다들-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100명 돼요, 기자만. 예, 2012년 이후에 뽑은 비공채 출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무슨 장충기 문자에도 살짝 나왔는데 예, 네네. 뭐 기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숙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시절에 그 면담할 적에 시내 모초에 무슨 한정식 집 같은 데 데리고 가지고 출신 지역 같은 거 물어보고 뭐 그리고 공채 과정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왕 정직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동료로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자르고 이럴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런 피해자인데 네. 예. 문제는 반성해야 된다. 예. 반성해야 되고 본인들이 지금 무슨 뉴스를 하고 있는지 아무 개념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그나마 그 과정에서 자각을 해가지고 지금 노조도 가입하고 이번 제작법에도 동참하고 이 전부터 1, 2년 전부터 본인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력으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했다가 뭐 항의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 있는 네네.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친구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반성하고 우리 싸움에 동참하면 제 생각에는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될 거고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보다 대부분 후배들이니까 제가 말을 편하게 하는 편인데 그 친구들도 MBC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지 MBC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명박 박근혜를 위해서 뭐 이런 걸 보도를 하겠다 김재철 얘네들 따까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기자 하고 싶고 MBC에 들어와서 자기가 MBC 언론인이 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같이 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영화 속에서 되게 좀 핵심을 짚어주시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민식 PD였나요? 그 MBC 그 기자들, PD들, 언론인들의 자부심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의식.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역시 MBC지 이런 칭찬이 쏟아졌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런 친정부적인 인사들이 지도급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그 정신을 망쳐놨다. 그렇죠. 너 아니어도 돼. 네.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패배감을 안겨줬다라는 네.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싸움을 통해서 아마 그런 정신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김민식 PD가 참 말을 잘해요. 네, 보면은 딱 핵심을 잘 잡아가지고. 근데 정말 패배주의가 제일 문제였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큰 싸움을 벌였는데 거기서 깨지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식긴굽이라는 얘기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싸움은 반드시 옛날에 MBC로 되돌릴 수 있다. 옛날에 KBS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과 예. 좀 용기를 얻었군요. 예.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후배들한테 작년에 우리가 탄핵 촛불 막 나갈 때 과연 탄핵 될까? 엄청나게 막 궁금해하고 막 우리끼리 토론하고 막 그랬잖아요. 술 먹으면서도 막 네. 그러고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정치인들도 뭐 탄핵은 아니다 막 그러고 하야가 맞네, 뭐가 맞네 막 했잖아요. 근데 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건 헌법재판소는 밀려서 국민의 뜻에 밀려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이거 3번 딱 두드린 거지. 네. 사실은 국민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정교한 정세 판단을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나간 거예요. 열받아서.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냥
그냥 싸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아무 생각 말고 싸워라. 뭐 이러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어느 순간 김장겸 사장이 날아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이 MBC 구성원들, 뭐 KBS도 그렇고 공영방송 구성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압박을 하면은 김장겸 사장이 아니라 김장겸 사장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싸워야지만 근데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가만히 있으면 어. 알아주질 않죠. 우리가 안 싸우는데 뭐 국민들이 뭐 정권 바뀌었다고 대통령한테 저 방 정상화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총파업 당시 MBC를 안아주세요 운동할 때 시민들을 같이 허그하고 네. 이런 장면들이 좀 찐하더라고요. 예. KBS는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YTN은 울고 있습니다. MBC는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 원래 파업하면은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나운서들 시민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예, 나서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좀, 예. 그렇죠. 손석희 선배 예전에 백지연 이런 사람들 네네. 뭐 했던 것도 똑같은 거죠. 네. 네. 이제는 저 아나운서들뿐 아니라 네. 박성재 기자께서도 많이 이제 친숙해져 갖고 저- 안아주고 저는 이제 어디 가도 나쁜 짓 못합니다. 심지어 담배를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 이거 누가 보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언젠가는 집 앞에 편의점에서 담배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지나갈 때 뉴스타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팅입니다.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담배를 딱 끄고서는 뭐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예.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덕담식으로 좀 나누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화면에서 뵐 때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실물이 주는 임팩트가 강하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저도 이제 뵈면서 이제 되게 얼굴에 서사가 있으신 얼굴인 게 서사가 그 굴곡이 있어 얼굴에. 이 작품이 정말로 이렇게 100만을 넘어서서 이제 흥행 가도에 좀 오르기 시작하시면은 좀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그 연기로 쪽으로 이제 외도를 하셔도 누가 괜찮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마동석 닮아 네. 아니 마동석 옛날에 이연세 만화에 나오는 그 마동석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저 영화 배우 마동석. 부산의 마블리요. 부산에. 그 사람 네. 마동탁이구나. 나 못 살아. 그걸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 영화 전문 프로그램 아니에요? 네, 마동석. 예. 약간 좀 아니, 상통한 데가 있네. 마동석 씨하고 한잔 하고 싶어요 제가. 아 진짜요? 예.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좀. 아니, 제가 여성 편지 한번 제가 뉴스포차라고 네. 뉴스타파에서 하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술 마시면서 하는 거. 토크하는 거. 우리 마동석 배우님 우리 뉴스포차에 한번 꼭 좀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뉴스타파 프로그램 섭외를 이제 한겨레 TV에 와서 하시는 진풍경을 또 저희가 보게 되는. 사실 이제 파업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뭐 누구는 참여를 했고, 뭐 누구는 참여를 안 했네, 네. 참여 안 한 분들의 또 명단 같은 것도 아나운서실 뭐 이런 예. 거. 네. 인터넷에 좀 돌면서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참여를 안 하지? 라고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람이 변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또 이제 뭐 같이 일하셨던 이제 동료분들 이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막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그 파업을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카톡 같은 걸로 죄송합니다 선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나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안 늦었다. 왜냐하면은 아직 파업 시작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싸우면 된다. 지금이 1945년 8월 13일쯤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한 2, 3일 남았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마음 바꿔 먹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김재철, 뭐 안강한, 김장겸 사장 밑에서 좀 중요한 보직을 맡다 보면은 또 저는 뭐 회사를 이해하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 마치 식민지 정부에서 총독부에서 일을 하면 그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 착각하는 거죠. 네. 그러나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망치는 일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저는 그러면 다 같이 가자. 네.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정말 죄가 큰 우리 공범자들만 사법 처리 받게 만들고 우리는 다 같이 MBC 재건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MBC가 다시 정상화,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화합 이런 네.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화합해야죠. 네. 또 내가 화합하자 그러면은 안 됩니다. 막 저 칠건 쳐야죠라고 그런 목소리도 그런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네, 사실. 뭐 근데 있겠죠, 당연히. 네, 후배들 중에 너무 당했던 친구들.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저한테 제가 이제 좀 5년째 해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술 한 잔 사주겠다고 막 와요. 그래서 내가 결국 돈도 제가 낼 때가 많은데. 후배 스피커가 네, 좀 그렇죠. 저는 원래 또 우리 기자들은 네. 원래 후배들이 돈 내는 거 별로 안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술 먹자고 전화가 오는데 형님 제가 위로주 한 잔 사겠습니다 하면서 와요. 오는데 술 먹다 보면 자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또 잘렸어요. 누가 뭐 또 정치부에서 잘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누가 객이다가 뭐 2580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야 걱정 마. 술 먹어. 술 먹고 다 좋은 세상 올 거야.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우리 후배들이 혹은 MBC 내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맺힌 게 컸는지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 나와 있죠.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진짜 누구라 그렇게 딱히 뭐 소리 높여서 뭐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저격하는 듯한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제 지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응징을 해야겠다, 책임을 물어야겠다라는 의지가 또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MBC 지금 현재로서는 바깥에 있지만 안에 있는 후배들이나 다 그 안에서 나름 버티게 하는데 나름 버팀목 밖에서 약간 큰 산처럼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백종문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고요. 제가 무슨 뭐 배우 세력 생긴 게 뭐 이렇다고 무슨 그렇게 보는데 최승호 선배랑 저를 네. 그래서 자른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선배일 뿐이에요. 선배이고 후배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노조 위원장을 했다고 과거에. 예, 이제 최승호는 PD의 배우겠지. 뭐 박성재는 기자들의 배우겠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해고의 핑계라고 갖고 왔던 사진에서 딱 이제 구도상 배후로 서 계셨던 사진을 들고 와서 그러니까 써 있어서. 아니 그것도 무슨 그 뭐 후배들이 집회하는데 네. MBC 옛날 여의도 사옥에 등나무 이렇게 같은 게 있었거든요. 1층에. 네. 그 등나무 밑에서 저는 그냥 아이고 저거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뒷짐지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이렇게 딱 보고 있고 저 집회하고 있는데 나 말고도 몇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진숙 씨가 나한테 이걸 딱 들이밀더니 보세요. 이러는 거여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인사 증거 대보시라고 녹음된 거 있어요? 내가 했더니 아니 이게 뭐 사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에도 네. 조선일보에서도 무슨 집회하는데 저 뒤쪽에 제가 좀 얼굴이 좀 크게 나온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또 그걸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궁색하게 김재철이 자르라고 하니까 이제 밑에 임원들이 뭐가 사유를 내야 되잖아요.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면은 너는 이래서 잘리는 거다라고 그런 걸 가지고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영화에도 등장하잖아요. 백종문 부사장이 사실은 박성재, 최승호 두 네. 사람은 네. 뭐 증거도 없고 네. 뭐 딱 사실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한 거야. 네. 뭐 소송 가면 우리가 어차피 질 거 알면서도 한 거야라고 그렇죠. 네.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백종문 사장을 제가 쫓아갔잖아요. 네. 예. 이제 그게 바로 그 보도가 난 직후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회사에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지금 MBC 해직자들은 MBC 본사 건물에 못 들어가요. 그게 이제 공문을 그 경비과로 내려보내가지고 거린, 그다음 정신 이상자, 잡상인,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고자를 같이 그냥, 넣었어요. 출입 금지 명단으로. 면담 신청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본사 건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우리 회사인데. 근데 본사 건물 앞에서 제가 기다렸어요. 누구든지 나오면은 한번 따지려고. 근데 백종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나하고 5분만 얘기합시다. 그때 도망가는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꽃미남 같이 생긴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뭐 무서워하더라고요. 마동석 포스로.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5분 만나면 뭐 하려고 그랬니? 그래서 내가 때려주려고 했지.
지하 주차장을 끌고 가가지고 널로 와. 아 진짜 말로 못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 내가 들이 나를 이런 말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마 삐처리해주실 거예요. 네. 저놈들이 나를 해고한 이유가 정말 저거였단 말이야? 이거 확인한 거죠. 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확인했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따지다가 아마 주먹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잘 도망간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장면이 만약에 잡혔으면 진정한 액션 저널리즘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영화를 보다 보면 소소하게 웃음이 터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주범분들의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또 웃음을 터뜨리게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좀 분노,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센 발언들도 있지만 가령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나가라 이럴 때 내가 먼저 탔는데요 뭐 이런 장면들 그런 싸움의 순간에도 그 양반 아주 웃깁니다. 그런 그 기자분들의 캐릭터가 중간중간에 네. 드러나서 그런 점들도 좀 재밌더라고요. 원래 즐겁게 투쟁해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변명이라고 되는 것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무슨 UHD TV 무슨 어떤 행사에서 백종원 네. 사장님께서 오늘은 방송의 미래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방송의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나 참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머리가 얼마나 나쁜가. 기껏 준비한 멘트가 뭐냐면은 여기 하다가 저기 최승호 왔다. 분명히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를 따라붙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 멘트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멘트가 방송의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라는 게 난 너무 한심했어요. 진짜 머리 나쁘구나 쟤는. 저는 어떤 장면에서 소리내서 웃게 되냐면은 그 사천시에 그 김재철 사장 강연하는 걸 보러 갔을 때 그분이 되게 강연 내용에서 엄청난 자화자찬을 하고 계신데 뒷자리에 앉은 분들이 다 졸고 있는 게 클로즈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김재철 씨 고향이니까 거기 아마 공무원 중에 후배라도 있었겠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선 약 파는 자리였어요. 그게 10억 원짜리. 자기한테 10억 원을 주면 무슨 이순신 장군 이런 이벤트랑 영화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사천을 엄청 띄우겠다 그런 약을 파는 자리였대요. 자리도 진짜 웃긴 자리였네요. 진짜. 요새 누가 김재철한테 10억을 주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날은 저렇게는 안 하더라고.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는 혹시 김재철 사장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 그게 어디 나왔지? 그게 7년이 나왔었나? 네. 이번에 부인은 못하네. 유명한 영상이에요. 혹시 김재철 사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누군데요? 예? 누군데요? 예? 아니, 저희 사장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세요? 예, 그래, 지나치고 인사드릴 때나 말아야 되나. 아까 잠깐 얘기한 게 본인이 이제 나와서 힘들게 이제 거칠게 이제 어쨌든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후배들은 이제 기대고 싶은 선배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파업의 배우 이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제 기대고 싶은 그러면 인정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선배인데 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제일 좀 가슴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은 세월호 때 욕먹는 걸 보면서 물론 MBC만 욕먹은 건 아니지만 MBC가 특히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때 욕을 먹는 걸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때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을 스피커 홍보하려고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초반에는 스피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세월호를 딱 겪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MBC와 언론에 꾸짖고 아니면은 좀 잘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세월호 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글도 쓰고 막 그랬고요. 나중에 그 후배들이 그 얘기를 아팠다고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촛불 때 이제 하도
현장에서 이 욕을 먹고 네. 뭐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막내 기자 2013년에 입사한 파업 이후에 입사한 막내 기자가 3명이 있어요. 아직도 막내예요, 걔네들이. 예, 안 뽑아져가지고 네네. 후배들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동영상으로 반성문을 쓴 게 있어요. 방금 보신 화면 속 버스 위에 서 있었던 MBC 사회부 3년차 막내 기자 박동건입니다. 현장에 나간 기자는 마이크 태그조차 달지 못했고 실내에 숨어서 중계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저희를 보고 지져봐 하시는 분도 부끄럽지 않냐고 소통을 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 피켓팅을 하고 집회까지 했지만 회사는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진작 나서서 이 사태를 막지 못했냐고, 그 안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이러냐고 혼내시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저희 막내 기자를 탓해도 좋습니다. 다만 MBC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욕하고 비난하는 걸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MBC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 안에서 저희 젊은 기자들이 더 절실하게 단호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뭐 이렇게 좀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욕하는 댓글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니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저희들을 욕해달라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MBC가 욕을 먹는 게 그 친구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미 무너진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선배들이 잘 못 싸우고 선배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어야 할 욕을 그 후배들이 현장에서 먹은 거예요. 예.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예,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였나? 거기다가 그 친구들한테 보내는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니들 죄가 아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전혀 못했죠. 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스피커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2012년 대선 끝나면 바로 복직될 줄 알았거든요. 네. 심지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박근혜 씨가 이상돈 교수 아시죠? 네네. 지금 의원 하시는 분. 네네. 이상돈 교수가 그때 비대위원일 때 이 교수를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자기도 김재철 싫어한다. 뭐 다 해결될 거다. 걱정 마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안철수, 뭐 박근혜 뿐만 아니라 방통위, 여야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파업을 접은 거거든요. 근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야, 이거 완전 저 사기친 거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스피커 만들고 뭐 가구 만들고 막 공방에서 할 때 시간 때우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길어질 줄 알았으면 다른 일을 찾지 시간 때우지 않잖아요. 근데 뭐 몇 달 있으면 돌아갈 거니까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취미로 뭘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게 길어지면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그분이 사기친 게 언론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도 공략한 게 하나둘씩 없지 않고 뭐 대국민 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그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장면을 볼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끓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어쩜 저렇게 선서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을까? 영화 속에서 가장 해맑게 등장하는 분이잖아요. 정말 해맑으세요. 춤추고 노래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복직이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되시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쿠르베 스피커하고 좀 뉴스타파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뉴스타파는 저 말고도 훌륭한 이 언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있어야지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김경래 아까 팀장이 네. 예전에 나하고 술 먹을 때 그랬어요. 제가 왜 나를 진행자로 섭외했냐고 했더니 선배 얼굴이 집중력이 있잖아요. 딱 그대로. 서사가 있다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러는데 집중력 잘생겼단 말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 집중력 있는 외모의 기자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언론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뉴스 포차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였고 최승호 선배가 이제 앵커를 하시는데 빠지게 되면 이제 후임을 찾는데 좀 고민 좀 하겠죠. 그리고 쿠르베 스피커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맡기고 잘 뭐 이어나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박성재라는 사람이 만든 뭐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요새는 이제 스피커 자체의 네. 성능을 가지고 이거 좋다더라. 가격은 좀 나가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뭐 무난하게 제가 없어도 회사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년 퇴직하고 제가 그때까지 스크루베가 잘 살아 있으면 돌아와서 네. 또 같이 다시 만들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행복하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MBC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네. 어떤 일을 좀 맡아서 하고 싶으세요? 그게 뭐 지금 제 동기가 보도국장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 무슨 뭐 국장 뭐 아니면 다른 이런 거를 맡을 연조가 되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부장으로 다시 데스크를 해서 제가 부장을 하다가 잘렸어요, 사실. 근데 이제 취재부서를 못 해봤거든요. 기자들은 그래도 뭐 꼭 정경사 아니더라도 이 취재부서의 부장을 맡아서 후배들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밑바닥부터 네. 뉴스를 다시 복원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취재잖아요. 그렇죠. 예, 현장 취재를 복원하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국민들의 신뢰도 다시 쌓아가는 그렇죠. 밑바닥부터. 네. 사실 또 이제 정상화가 된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저널리스트를 키워내는 어떤 기반을 복원하는데 그게 과연 생각처럼 쉬울까요? 라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런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또 담아서 책을 내셨다고요. 아, 예. 제가 책을 못 가져왔는데 네. 나중에 CG로 넣어주실 거죠? 요쯤에 이렇게 예. 제가 절찬리에 판매 중인. 예, 권력과 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공영방송 얘기도 있고 신문 얘기도 있고 종편 얘기도 있고 인터넷 언론 얘기도 있는데 그 제 부제가 기레기 저널리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MBC, KBS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지금 기레기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각각의 분야에서 좀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인 스스로의 개혁이다. 언론 개혁은 언론인이 스스로 개혁하는 거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못하고 재벌 개혁은 재벌이 스스로 못하지만 언론 개혁은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이제 저랑 같이 대담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대담을 통해서 썼는데 마찬가지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MBC도 우리가 자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사죄드리고 그 다음에 하면은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손석희, 최승호 뭐 이런 언론인들을 배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물론 훌륭하셔서 개인적으로 훌륭하셔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조직 문화가 있거든요. MBC는. 예. 그리고 뭐 손석희 선배가 예전에 쓴 책에도 나와요. 자기가 그 앵무새처럼 땡전 뉴스 할 때 아나운서 시절에 그 자책감이 노조 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금 키운 것 같다. 이런 그 주제로 얘기를 쓰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후배들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김미식 PD가 한 말인데 지금 MBC에는 100명, 200명의 손석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는 옛날에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지만 네. 이 일을 계기로 더 탄탄하게 그렇죠. 갖춰지고 네. 정말 100년, 200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네. 공영방송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오늘 여기서 또 정리를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MBC 이제는 뭐 너무 망가져서 그냥 안 볼래? 안 보면 그만이야.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절대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힘을 실어주고 제자리를 찾는 길만이 뭐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건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네. 더 가열차게 싸워서 반드시 공영방송, MBC, KBS 공영방송을 좀 국민의 품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범자들 검색 네. 해주시고 그냥 검색 우리 왜 얼마 전에 고마워요 문재인 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시간 정해서 뭐 실시간 검색. 그냥 공범자들만 검색하지 마시고 김장겸 공범자들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연관 검색으로 뜨게. 이런 게 막 해주시면은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MBC, KBS 언론인들이 그 청계천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 네네. 때 뭐 무슨 촛불 때 나오셨던 가수분들도 나오시고 뭐 아주 저희가 한번 힘차게 국민들 앞에서 잘 싸우겠다고 이렇게 아마 신고하는 행사가 될 거예요. 금요일 몇 시에 하나요? 저녁에 하겠죠? 네, 저녁 7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옛날 촛불 집회 나가시다 요새 날씨도 이제 선선하고 좋으니까 한번 쑥 나와보셔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